현관문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기분이었다. 보통 남편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면 걱정이 되거나 화가 치밀거나 아니면 적어도 마음 한구석이 휑해야 정상일 텐데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미지근하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이 고요함이 얼마나 그리웠던가 하고 오히려 그가 이 집안에 머물던 지난 2달이 내게는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고 있었던 시간처럼 느껴졌다. 집 나간 남편을 두고 이런 안도감을 느끼는 내가 과연 정상적인 아내일까 싶은 생각도 잠시 스쳤지만 금세 사라지더라. 그만큼 나는 지쳐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다시 한 집에 살기 시작한 건 불과 2달 전이었다. 남편의 직장 발령 문제로 우리는 꽤 긴 시간을 주말 부부로 지냈었다. 햇수로 4년. 말이 주말 부부지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그는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올까 말까 했었다. 나는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 낯선 도시로 이사 가는 것을 거부했고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터전에서 살았다. 누군가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걱정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 거리가 우리 결혼 생활을 유지해주는 안전장치라고 믿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일을 병행하는 건 육체적으로 고단한 일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명료했으니까. 퇴근 후 아이와 단둘이 보내는 저녁 시간은 평온했고 집안의 모든 규칙은 내가 정한 대로 흘러갔다. 그 질서정연한 세계에 남편의 자리는 사실상 없었던 셈이었다. 그러다 그가 다시 집 근처로 발령을 받아 합치게 되었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어떤 균열을 예감했던 것 같다. 짐이 들어오고 욕실에 그의 칫솔이 꽂히고 소파 한가운데 그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데 반가움보다는 낯설음이 먼저 밀려왔다. 마치 우리 모자의 견고한 성에 낯선 이방인이 침입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 남편도 그걸 느꼈을지 모른다. 아니, 예민한 그 사람 성격상 나보다 더 먼저, 더 크게 느꼈을 것이다. 남편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연애 때는 그 연하남 특유의 다정함과 순수함이 좋았는데 결혼이라는 현실 안으로 들어오니 그건 순수함이 아니라 유약함으로 다가왔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좀 났다. 내가 바깥일을 주도하고 가장의 역할을 겸하다 보니 수입도 내가 더 많았고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것도 자연스레 내 몫이 되었다. 처음에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 따지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잘 버는 사람이 더 내고 더 책임지면 그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는 늘 자격지심이라는 렌즈를 끼고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내가 퇴근 후 피곤해서 한숨을 쉬면 그는 자기를 무시해서 한숨을 쉰다고 생각했다. 내가 아이 학원비나 생활비를 결제하고 통보하듯 말하면 자기를 경제적으로 무능하다고 돌려까는 거라며 날카롭게 반응하곤 했다. 나는 맹세코 그런 의도로 말한 적이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쳐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감정을 섞을 여유조차 없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는 내 건조한 말투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받고 결국엔 비아냥거림으로 되갚아주려 했다. 마치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있는 사람을 안아주는 건 나로서도 피가 흐르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지난 주말의 일이었다. 사건이라기엔 너무나 사소해서 남들에게 말하면 겨우 그걸로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일요일 오후였고 아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남편이 아이에게 뭔가 물어봤던 것 같다. 학교 숙제에 관한 거였는지 아니면 그냥 시시콜콜한 잡담이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아이는 텔레비전 소리에 집중하느라 아빠의 질문을 바로 듣지 못했다. 보통의 아빠라면 아이 어깨를 툭 치며 아들, 아빠가 묻잖아 하고 웃으며 넘겼을 것이다. 그런데 남편은 달랐다. 갑자기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뚝 꺼버리더니 아이에게 고함을 질렀다. 너는 아빠가 말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냐? 내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던?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이는 놀란 토끼 눈이 되어 나를 쳐다봤고 나는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그깟 대답 한 번 늦은 게 아이에게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인가 싶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쏘아붙였다. 애가 못 들을 수도 있지. 왜 애를 잡고 그래?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라.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터뜨렸다. 이 집구석에서 자기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다고. 아내도 자기를 무시하니까 애새끼도 아빠를 우습게 아는 거라고. 자기는 여기서 공기 같은 존재일 뿐이라며 내 앞에서 악에 바친 소리를 쏟아냈다. 나는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나기보다는 기가 찼다. 그리고 동시에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또 시작이구나. 그의 레퍼토리는 늘 같았다. 기승전무시.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해도 그는 이미 피해자라는 시나리오 속에 갇혀있는 사람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거기서 내가 한마디 더 보태면 그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게 뻔했으니까. 나는 그냥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쪽을 택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방문을 닫아버렸다. 회피라고 해도 어쩔 수 없었다. 그 순간에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였던 셈이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었다. 어쩌면 정말 내가 문제일까? 남편 말대로 내가 은연중에 그를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걸까? 내가 너무 억척스럽게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다 보니 남편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가 느끼는 그 박탈감이 단순히 그의 자격지심 탓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보다 어린 남편, 사회적으로 아직 자리를 덜 잡은 남편을 보듬어주지 못하고 내 기준에 맞춰 재단하고 평가했던 건 아닌지. 결혼이라는 게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건데 나는 그가 내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불만만 가졌던 건 아닌지.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다 보니 새벽이 밝았다. 나는 결심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자고. 분위기를 좀 바꿔보면 그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 같은 걸 가졌던 것 같다. 다음 날은 마침 내 휴무일이었고 아이도 학교 재량 휴업일이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날씨도 춥고 갈 때도 마땅치 않으니 미리 예약해둔 실내 워터룸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따뜻한 물에 몸 좀 담그고 아이랑 물장구도 치고 그러다 보면 굳었던 마음도 좀 풀리지 않을까 싶었다. 맛있는 것도 시켜 먹고 저녁에는 맥주나 한잔하면서 어제 일은 없었던 셈 치고 싶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내가 다시 한번 물었다. 같이 갈 거지? 짐 챙길까? 그제야 그는 고개를 들더니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며 말했다. 안 가. 너희끼리 다녀와. 언제부터 나 챙겼다고. 그 말투에는 가시가 아니라 독이 묻어 있는 것 같았다. 어제 그 사소한 일로 아직도 꽁해서 아내가 먼저 내민 손을 그렇게 매몰차게 쳐내는 꼴을 보니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전날 밤 내가 했던 반성과 고민들이 순식간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짐 가방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애 앞에서 꼭 그렇게 티를 내야겠어?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 티를 내는 게 누군데? 사람 바보 취급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화목한 가정놀이 하자는 거야? 역겨워서 못 맞춰주겠네. 역겹다는 단어가 내 귀에 꽂히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쌓이고 쌓였던 말들이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래, 그렇게 역겨우면 왜 합쳤니? 그냥 주말 부부로 살지. 아니, 그냥 각자 살지 왜 기어들어와서 사람 피를 말려. 내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참 독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당신 성격 알지? 툭하면 삐치고 입 닫고 방문 걸어 잠그고 내가 큰아들 키우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당신 기분 맞춰줘야 해? 나도 지쳐. 일하랴, 애 키우랴, 당신 눈치 보랴.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이게 부부야? 우리는 거실 한복판에서 서로에게 가장 아픈 말들만 골라서 던졌다. 아이가 방에서 나와 울먹이며 쳐다보는데도 우리는 멈추지 못했다.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다. 그래, 내가 없어져 줘야 속이 시원하겠지. 너 잘났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러더니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가지 몇 개를 대충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팔짱을 끼고 방문턱에 기대어 차갑게 말했다. 그래, 가. 가서 어머니한테 다 일러바치고 위로받아. 그게 당신 수준이니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나 싶기도 했지만 이미 뱉은 물이었다. 남편은 현관문을 쾅 소리 나게 닫고 나갔다.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아이가 내 옷자락을 잡고 엄마 아빠 갔어? 하고 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금방 올 거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안 왔으면 좋겠다. 정말로 다시는 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우리는 예정대로 워터룸에 갔다. 남편 없이 아이와 둘이서 따뜻한 물속에서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그의 기분을 살피느라 내 감정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이 너무나 달콤했다. 운전해서 돌아오는 길에도 차 안의 공기는 가벼웠다. 아이는 뒷좌석에서 곤히 잠들었고 나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이게 행복이구나 싶더라.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없어서 행복한 것.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10년의 결혼 생활이 참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집에 돌아와 텅 빈 옷장을 보는데 슬픔보다는 후련함이 더 컸다. 그는 아마 본가로 갔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나를 나무랄지도 모른다. 남자가 오죽하면 집을 나왔겠냐고 내가 좀 져주지 그랬냐고 할 수도 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또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너무했나 싶어서 먼저 전화를 걸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엔 그러고 싶지가 않다. 그가 없으니 집안 공기가 맑아진 것 같은데 내가 왜 다시 그 탁한 공기를 끌어들여야 할까? 결혼이라는 게 뭘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지만 그 참음이 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열등감을 감당해줄 에너지가 없다. 내 자존감을 깎아먹으면서까지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싶지도 않다. 그는 나를 무시한다고 했지만 어쩌면 나를 가장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던 건 그 사람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도 제대로 받을 줄 모르는 법이니까. 강아지도 주인이 없으면 며칠은 시무룩해하고
현관 쪽을 바라본다던데. 나는 지금 이 빈자리가 너무나 안락하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거실을 둘러본다. 정리된 장난감, 깨끗한 바닥, 그리고 적당한 정적. 이 완벽한 평화를 깨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져 간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예전에는 그 단어가 무겁고 무섭게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마치 비상구 표시등처럼 초록색으로 반짝이는 것 같다. 아이에게 아빠 없는 빈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미안해서 그동안 버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화로 가득 찬 집에서 서로를 헐뜯는 부모를 보며 잘하는 것보다 차라리 평온한 결핍이 낫지 않을까? 아이는 생각보다 강하고 나는 생각보다 더 단단하니까. 물론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른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이 고요를 즐기고 싶다. 남편이 남기고 간 그 휑한 자리가 나에게는 숨쉴 구멍이 되어주고 있으니까. 전화기를 들어 차단 목록을 확인한다. 아직 차단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액정에 뜬다 해도 나는 받지 않을 생각이다. 당분간은, 아니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나는 이 평화를 양보할 생각이 없다. 커피가 다 식어버렸다. 자리에서 일어나 식은 커피를 싱크대에 붓는다. 검은 물이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래,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닌 나 자신에게 건네는 일종의 선언 같았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한 것 같다. 이제 불을 끄고 자야겠다. 오늘 밤은 아주 깊게 꿈도 꾸지 않고 잘 수 있을 것 같다.